애플 맥 PC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있어 보입니다. 왜 멀게 느껴지죠? 불안한데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안 쓰시고 안 사주시죠? 삼성 거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상은 했는데 역시 뭐 관상에 나와 있어요?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웬만한 제품은 일단 다 철벽입니다. 예, 뭐 치킨 안 먹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소시지 안 먹어요. 이렇게 예. 웬만하면 안 드시고 안 사시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역시나 뭐 맥 쪽이랑 거리가 좀 있으신 걸로. 필요한 사람은 싸게 나왔으니까 사야죠. 네. 그러나 하여튼 이사님은 안 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얼른 우리 시장 이야기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4월 오늘 3월 31일인데 이제 4월 첫 주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후반에 들어서서 현실화되는 모양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수급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지난주 후반에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의 하락률을 보면 나스닥이 주간으로 2.59% 하락, S&P 500이 주간으로 1.53% 하락이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나스닥이 2.7% 하락, S&P 500이 1.97% 하락이니까 주초에 올랐다가 후반 들어서 밀려서 이런 하락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하다 그랬다가 또 뭐 괜찮다 이렇게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지만은 결국은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뭐 그동안에 뭐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있었는데 예. 현실화된다 하면서 이제 그건 두려움이죠. 이제는 우려가 아니고 이제 두려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차트 먼저 잠깐 보시면 이게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요 차트를 또 맨날 그리고 있죠. 연초에는 맨날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설명을 계속했어요. 예.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걸 이제 하락 분기하면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낙폭이 깊었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중요한데 반등이 이제 18,250포인트 위로 넘어서야지 이제 안정화되는 건데 또 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직전 저점에 이제 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까지 해서 상당한 변동성을 주면서 방향을 모색하는 변동성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사님께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하신다면은 저 저점이 전 저점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까지요? 예, 아니요, 그 앞에 어디 우리가 여기요? 밑에 지지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그런 지지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벤트나 가치로 평가해야 되고요. 예. 뒤쪽 분석만 질문을 주신다면 뒤에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게 나스닥의 이게 나스닥의 주봉이거든요, 이건요. 예. 이게 보시면은 2023년 1월서부터 있었던 주봉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까 일봉에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저점이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이렇게 질문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이제 이 위로는 못 간다. 올라가기 힘들다.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될 거예요. 이제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게 뭐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기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뭐 상반기에나 하반기 이 하방에서 굉장히 약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기대를 본다면은 뭐 하반기 돼서 또 어떤 뭐 감세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 가서는 또 못 두고 봐야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은 왜 단기 급락하면 단기 급반등하고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단기 급락했다 급반등하고 이랬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면은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은 좀 그런 상황에다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빠졌고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럼 이제 이게 우려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실화하면서 두려움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벤트 악재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시장이 될까? 이번 주에 이제 그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에서 예상하는 두려워하는 그 정도의 파급력 있게 나오느냐, 예. 아니면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 나오느냐.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번 주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상승을 좀 했고요.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3% 하락했고 코스닥이 3.57%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급락을 좀 했고요. 이제 사전적으로 좀 먼저 맞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급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오늘 우리 시장은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지난 주말에 더 많이 빠진 이유는 오늘 시작하는 공매도 시행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설명을 좀 해왔는데요. 매경 이코노미 자료를 통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1분기 분기 배당 관련주가 131개였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분기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게 131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작지 않아요. 대형주들은 대부분 있고요. 그럼 이게 배당락이 28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연말에 배당 기준일이 있고 배당락이 일이 있으면 그 전에 기관들이 쭉 사다가 배당락 받고 나서 배당락 되고 나서 그냥 팔죠. 네.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배당 받고.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한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 매물이 지난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후반 들어서 막 밀린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요.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오늘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일단 배당은 받는 거예요. 오늘 팔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올 수 있다. 12월 말에만 갖고 있어도 배당은 받는 거잖아요. 네? 배당을 받는 게 일단 배당락을 받으면 일단 배당을 당했으니까 네네네. 28일 날 그러면 이제 이 12월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3월 28일. 네, 네네네. 3월 28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노린 이제 매수가 들어온 차익 거래를 했던 쪽에서는 이제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연말이랑 비슷한 현상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반영이 좀 됐을 것이다. 요거 하고 분기 배당.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오늘 공매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관 위주로 매도가 굉장히 거세게 지난주 후반에는 나왔어요. 일단 좀 피하고 보자라는 것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이런 악재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3월 30일 날 공매도 시행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네네네. 관세 부과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뭐 당장 지난주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전서부터 계속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을 어떤 사람들은 빨리 지난주에 그냥 빨리 미리 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그냥 막 후반에 판 거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떨어질 때 사야 되지 않겠냐. 이번 기회에 사야 되지 않겠냐. 이거 다 다르잖아요. 예. 그 자기의 투자하는 관점이나 투자 전략이 전부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 상황에 따라서 일방향으로 거래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또 일방향으로 같은 생각으로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미국 시황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이제 PC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요건 근원 PC가 2.8%가 나왔어요. 헤드라인은 2.5%로 예상치와 같았고요. 전월과 같았습니다. 근데 근원 PC가 2.8%가 나왔는데 이전에 2.7%고 예상도 2.7%였거든요. 예상보다 높았죠. 거기에 개인 주출을 봤더니 예상치가 0.5%인데 실제 0.4%뿐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개인 소득은 또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개인들이 소비를 이제 줄이는구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더 빠진 부분도 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올해 미국의 1분기 GDP는 이제 역성장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런 우려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맨날 보는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오를 보면은 원래가 1.8% 정도, 1%대 역성장이지 않을까, 마이너스지 않을까 그랬는데 2.8%로 발표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금 수입이 많아서 이랬다. 이거 좀 착시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네네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금 수입한 금액을 빼고는 얼마큼인가가 나왔어요. 금 수입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보시면 물가가 오르고 있고 GDP는 하향하고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방어하지 않는다. 그냥 강하게 관세 부과로 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기댈 곳이 없다. 소위 트럼프 푸시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망 매물도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요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상대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다 때려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잖아요. 관세도 부과를 해놓고 협상하고 이렇듯이 미국 시장도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은 반영을 막 하고 그래놓고 걷어들이거나 감세 정책하거나 규제하거나 정책하면서 하반기에 다시 오르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저는 상반기에 빠졌다 하반기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봐라 내가 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악재를 계속 두들겨 맞는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의견이 저라고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위기까지 처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위험을 회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반기에 이렇게 내려놓고 하반기에 이제 호재성지 지금 다 악재성 내용뿐이잖아요. 맞아요. 그 미국 행정부에서 뭘 한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만약에 이제 호재성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행정부의 정책들이 나오면서 올라간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게 언제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지난 한 3, 4년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회일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생각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요번에 어마어마한 악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악재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뭐 이번 주에 맨날 얘기하는 공매도 오늘 당장 시행하죠. 공매도 얘기도 저도 이따 뉴스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것 때문에 미국도 빠지고 우리도 빠지고 다 그러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가 요즘에 중국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기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환율 계속 높은 고금권에 좀 있는 원의 악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악재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번 이제 4월을 맞이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하락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조금씩 하나씩 해소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은 이거 말고 다른 악재 뭐가 있을까? 경기의 부분은 시장은 천천히 반영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하락 변동성에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일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들을 요즘에 지난주 내내 이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저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길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방향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일단 관망 분위기가 더 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강세였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라고 봤을 때 전제 조건들을 파월 의장이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요 얘기들을 다 합니다. 우리 미국의 경제 여전히 견조하다. 빅테크 투자 계속 지속될 거다. 소비 괜찮다. 고용도 탄탄하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연준과 정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정책이나 경기 확장 정책을 쓸 거다. 나중에. 요런 게 전제 조건에 있는 건데 이 어떤 거 하나라가 삐끗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이제 텐트럼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GDP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빅테크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 보면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요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철회했다니 공장 건설 철회했다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소비 지금 보시면은 소비출이 좀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4월 첫째 주잖아요. 이번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시장에서 안도할지 관세 부분보다도 이게 더 오히려 안도할지 아니면은 역시 안 되는구나 이거 지금 상반기 안 되겠다 이렇게 될지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건데 보면서 움직일 건데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내려가면 연준과 정부의 풋 정책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제가 수급을 한번 써와 봤어요. 연초 이후에 수급을 봤더니 개인들이 약 2.7조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4.7조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한 2조뿐이 안 샀거든요. 그 나머지 누가 샀냐? 기타 법인에서 거의 바이백이나 이런 것 쪽으로 샀습니다. 자사주 매수로 기관들이 거의 한 거예요. 근데 기관들의 바이백으로 주식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수급만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연기금이 3.6조 원을 샀다는 것 때문에 연초 이후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3월에도 연기금은 2,7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거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요 3월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연초 이후에 개인들이 연초 이후라는 건 1월 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개인들이 2조 6천원 팔았거든요. 네.
3월에만은 3조 8천억을 팔았어요. 3월에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월까지는 매수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불확실성 그리고 공매도 시장에 훨씬 더 예민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세나 거시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당장의 수급적 영향이 훨씬 더 커서 3월 말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대규모 매도를 했다. 개인들은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지금 벌써 4주차까지 왔는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찌 될지 모르는 맨날 여러분들 관심 있어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뒤에 피해 있는 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피해 있는데 현금 가지고 현금화 하고 피해일 거냐, 아니면 있는 주식 그냥 들고서 피해 갈 거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살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요번에 낙폭이 좀 커지는 상황이 좀 된다면, 하락 변속이 있다면 매수 대응 쪽으로는 여의도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그거는 생각들이잖아요. 우리 그냥 전망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고 하자라는 쪽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매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 부분 뉴스 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매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먼저 그냥 지금 공매도 지금 신경 제일 많이 관심들이 쓰고 계실 많으시죠. 거예요. 예. 공매도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롱숏 자금들이 그동안에 못 들어왔다. 그래서 롱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형 가치주도로 매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변동성을 줬지만 1개월 후 그리고 2개월 후 3개월 후 과거에 우리 두 차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봤더니 결국은 다시 올랐더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 하면 안 된다. 맥쿼리에선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체 시장의 관점에서 보는 대규모 자금 운용할 때 시장 매크로 관점이 좀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냥 그 말을 믿고 해야 된다? 그럼 어쩌면은 자기네 공매도 때리려고 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액면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부분은 아마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제가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네네. 대차장고 급증 종목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은 어렵지만, 이번 공매도 재개로 강화된 시스템의 핵심은 차입 계약의 확정, 즉 매도 가능 잔고를 확인 후에 주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번 대차장고의 증가는 공매도를 염두에 두고 주식을 빌려가는 게 거의 확실하다. 삼성증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주문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매수 주문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는요, 전문 투자자들한테 현금이 있는 거를 주문을 우리가 넣잖아요. 그럼 자신의 계좌에 현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요. 먼저 확인하고 매수 주문이 들어가면 그 확인 절차를 거쳐서 거래소로 들어갔다가 거래소 체결 후에 잔고 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거래를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갔다 왔다 하는 시간에 0.0 몇 초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치지 않고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잔고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갔다 와서 잔고 확인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선호의 차이인 거예요. 이 선호의 차이.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거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차입 계약의 확정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 빌려난 거 확인 다 하고 이만큼 있다. 그걸 수치로 시스템이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강화된 거 분명히 맞거든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잔고를 확인 안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무차입 공매도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가능성도 있고 이랬던 많은 거를 공매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꾼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바뀌었으니 잔고 확인을 했니 잔고에 그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간 거고 그래서 공매도를 염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번에 빌려간 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2월 말부터 대차잔고 수량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이익 성장률이 많은 기업들의 증가는 해지 물량으로 추정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공매도 때리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주식을 빌려서 여차하면 해지로 매도를 때리려고 빌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이키드 공매도가 아니고. 그 주식을 원래 롱으로 가져갈 거예요. 네네네. 가져간다 하더라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때려는 아예 상세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네네.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런 표현을 IM증권에서 쓴 거고요. 그리고 2월 말 금융위의 공매도 시행 후에 공시화한 후에 3월 한 달 동안 대차잔고 수량을 봤더니 코스피는 20%, 코스닥은 43.3%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매도 준비를 확실히 한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차잔고가 20억 4천만 주, 약 66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좀 표를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3월 30일자인데요. 이게 공매도 금지 전입니다. 78조 원 정도가 대차 잔고가 있었어요. 공매도 잔고가 아니에요. 대차 잔고예요. 네. 여기 대차 잔고 빌렸다는 거죠? 네, 빌려서. 예, 빌려서. 주식을 빌렸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줄였죠. 왜냐하면 이전에 해야 되니까 이제 커버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커버링 하지 않고 이렇게 꾹 들고 있었던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주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 52조 되고 여기서 별로 안 늘었죠. 3월 한 달 동안 엄청 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 는 거예요? 14조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14조 원이 늘었는데 지난주 28일 하루에 2억 9천만 주가 대차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주수로는 2억 9천만 주가 약 3억 주가. 예. 그러니까 전체가 20억 주인데 한 3억 주가 하루에 체결이 됐다고요? 네. 28일 날. 와. 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야 이거 공매도 우리 왜 기관 투자가들이나 뭐 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별 문제 없을 거다. 뭐 롱 자금 들어오고 또 외국인들 돌아올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체감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냥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그러다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럼 다시 그만두자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제일 관심 많으시니까 잠깐 더 설명드릴게요. 네. 78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약 30조 정도를 줄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 커버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주식을 빌렸다가 이제 공매도 못 하는데 뭘 들고 있어. 이자만 계속 내야 되는데. 그래서 커버링을 했잖아요. 근데 50조 원 가까이는 왜 커버링을 안 하고 계속 있었을까? 이자를 1년 동안 내면서.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이익이 이만큼 벌써 많이 나 있는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 전에 벌써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익이 훨씬 많이 난 상태예요. 이미 난 상태이고 그리고 이후에 공매도가 다시 시행됐을 때 이익이 더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이오나 2차전지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그런데 어떤 생각을 제가 또 한번 다른 관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내가 공매도 하는 사람이에요. 네이키드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롱숏으로 하는 사람이든 간에 봤을 때 과거에 이미 공매도를 많이 쳐놓고 이익을 많이 본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얘기할게요. 좋고 나쁘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볼게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2차전지 주식이 뭐 7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막 나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이익이 엄청나게 이 사람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난 상태에서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시행이 됐어. 그러면 지금 고평가된 주식들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얘네들도 공매도를 때릴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요. 근데 만일 자금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많아. 그러면 얘는 그냥 두고 계속 그냥 빌려서 공매도를 하겠죠. 근데 일정한 한도 아래에서 자신이 공매도를 치는 공매도 어떤 투자자가 있다면 수익률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더 떨어져서의 수익률하고 얘를 공매도 때려서의 수익률의 차이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에 있는 종목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 2주 동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금이 이동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쇼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고 타겟팅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확실성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한 2주 동안에는 왜냐면
네이키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롱숏을 구축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어쩌건 롱을 구축하고 어쩌건 숏을 구축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종목도 타겟팅도 바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먼저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공매도가 이제 오늘부터 재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4월 2일 관세 이슈 때문에 예. 어찌 보면은 그 공매도 네. 그 대차 잔고 자체가 더 예. 4월 2일로 가까워질수록 더 이렇게 크게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단기적으로 일단은 미국 시장도 저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공매도가 그리고요 단기 거래자가 많아요. 공매도 단기 거래가 많습니다. 그냥 거의 그냥 그날 사서 그날 팔고. 그냥 팔고 사는 것도 있고요. 예. 막 급등하면 오늘 공매도 때렸다가 되게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작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에 빠지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어떤 이렇게 추세적으로 무너뜨리고 막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뭐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은 이미 좀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낙폭이 깊으면 또 반등도 세게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 그런 하락 변동성의 과정에 있는 거고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참 진짜 말이 요거는 이제 보면은 아침 방송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국가별 관세를 지금 4월 2일 날 매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로이터 기자들과의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국가와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는 열려 있다. 그런데 4월 2일 날 상호관세는 이미 발표할 거고 그 이후에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지를 또 뒀어요. 이제는 뭐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말에 믿지는 않겠지만 여지를 좀 두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 그래서 이런 걸 보도하는 또 기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약산업의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미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관세를 이제 밀어붙이니까 유럽 국가들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노이즈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로 대통령은 보복하실 것이다. 영국 총리는 트럼프 자동차 관세에 실망스럽다. 영국 산업 방어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면 미국의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 총리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냥 막 따라가지는 않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막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이제 부가 25% 관세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CEO들과 전화 면담을 통화를 개개인이 아니고 화상 통화를 같이 했나 봐요. 예. 거기서 가격 인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관세를 우리 부과하는데 어떻게 가격을 안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아니, 기업들이. 예. 아니 그럼 예를 들어 25% 관세를 매겼어. 이게 4천만 원짜리 차인데 예. 그럼 1,000만 원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이 되는 거네. 예. 근데 올리지 말라고요? 네. 최종 소비자가 사는 가격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 제가 여기 두 줄뿐이 밑에 쓸 수가 없어서 안 써왔는데 상당 부분 만약에 가격이 정가시켰을 때 제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다. 이런 기사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뭐 어떡하니? 아니 기업인 출신이 기업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나? 저롱한다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주고. 아니 그럼 보조금을 예를 들어 뭐 주면 뭐 관세만큼 보조금을 주면 뭐 안 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확장 정책은 저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그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재정 확장 정책은 유동성 보강을 전체적으로 시장에 뿌려주는 거 안 하고 보조금을 주는데 바이든식 보조금이 아닌 예. 자기가 정하는 어떤 산업 자기가 원하는 쪽에 해서 똑같이 보조금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관계. 그날 기분에 따라서.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권 기자님 전해주시던데 한중일 그리고 한일중 이거 지금 좀 예민해서 제가 두 가지를 혼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중일 한일중 3국의 FTA 체결 추진 합의가 있었습니다. 30일 날 있었고요. 경제통상장관 회의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한 협력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3국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요. 세계 인구의 20%이고요. 당연히 중국이 있게 되면 그렇긴 하지만 경제 규모가 더 큽니다. 세계의 24%.
이 세 개 국가가 상품 무역이 19%. 예.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 개의 국가의 비중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 주도의 보호주의 무역 강화에 우리가 지금 뭔가 좀 협력을 협력해서 우리 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리고 공동 성명까지 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합의했다는 거 나왔는데 네. 모든 기사에서 보면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왜냐, 삼국의 자유무역 수준, 그러니까 품목별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달아. 너무 어려워.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신 네.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 그렇죠.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상당히 하고 싶어 하겠죠. 삼국 중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중국 다음으로 네. 우리나라가 일본일까요? 우리겠죠? 일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일본이 생각합니다. 일본.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럽과 북미에서 왜 제일 강하게 하는 데가 어디죠? 캐나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치적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뭘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지금 트럼프에 그냥 따라가는지 아니면 트럼프하고 경쟁하고 있는지 그 정치인이 그 국가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하튼 간에 이 세 국가는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우리가 지금 정프로님이나 우리 투자자가 입장이 그러는 거고요. 우리는 정치적인 상황이 이거 지금 빨리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부재한 상태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좀 추적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FTA 체결이 만약에 합의까지 일어났다라고 예.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자체가 가만히 있겠냐. 예. 그럼 이것 자체가 더 불확실성이 좀 증폭되는 글로벌 증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혹시 보고 계세요. 합의까지 일어났다면 어떻게 보세요? FTA가? 네, 만약에 이렇게 3국이 쉽지 않아. 미국은 중국을 때릴 거고 일본하고 우리는 깽깽하겠죠. 그냥 이거 뭐 확 건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그리고 하여튼 생각하고 인플레가 역시 이렇게 관세가 많이 좀 예, 오다 보면 인플레 우려가 관세 된다는 때문에 거고. 인플레 우려를 많이 해서 금리 인상 네. 인하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기업 실적 전망치가 7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네. 6번 짧게 말씀드리면 기업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를 봤더니 첫 번째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 있었어. 두 번째 물가 환율 그리고 금리 요즘에 환율 높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OPM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 우선지의 반작용으로 유럽과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쓰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번 실적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보고서도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우리 3프로앱 들어오셔서 요거 한번 다운 받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뭐 댓글에 아까 한두 개 있던데 그 한두 개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요 말씀드린 이 맥 미니 네. 요거는 이제 가격이 미친 가격입니다. 네, 49만 9천 원. 요거는 뭐 네이버 지금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네, 맥 미니 요건 그렇고 그다음에 저 아이맥이 네. A급 리퍼 제품인데 뭐 기스가 있냐, 뭐 스크래치 얼마나 사용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미세한 스크래치 같은 거 있을 수는 있다. 네, 저건 이제 리퍼니, 요건 이제 새 제품이고, 네. 맥미니는 새 제품, 그다음에 저 아이맥은 A급 리퍼 제품이니까 그 사용감 같은 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볼 땐 거의 안 보인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가격은 미치게 잡아왔으니까 뭐 더 이상은 가격 갖고는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